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손꼽는 몇몇 전투들 중에 하나가 방망파 전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비는 전투에서 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갈량을 얻고 나서는 처음으로 하우돈의 10만 대군에 맞서 싸운 이 전투에서 지형과 화공법 등을 활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조조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제갈량의 명성을 비로소 알게 됐고 이내 50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남하하게 되어서 이후에 적벽대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투는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니퍼와 함께 역사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전투를 이끌었던 유비 측 지도자는 제갈량이 아니라 유비였습니다. 둘째, 이 전투는 하우돈의 남벌이 아니라 유비군의 북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돈의 10만 대군이 아니고 몇천 대 몇천이 맞붙었던 아주 크지 않았던 전투입니다. 하나 둘씩 살펴볼게요. 제갈량이 유비를 보좌하기 시작한 것은 207년인데요. 방망파 전투는 그보다 5년 전인 202년에 일어났습니다. 말 다 했죠. 이러니까 방망파 전투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제갈량이 아니고 유비인 셈이에요. 매번 전투마다 지는 유비가 이렇게 전투를 잘한다고요? 유비의 인생은 거의 전쟁터에서 누비고 보내게 되죠. 물론 그에게 유능한 참모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신이 작전, 행정, 전투 등 멀티플레이어로 상당히 유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전문가를 둔 조조나 원소의 지휘부와 1대1로 맞붙으면 매번 졌지만 그렇지 않고 장수급과의 전투에서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발휘하곤 했고 방망파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죠. 둘째, 이 전투는 하우돈의 남벌이 아니라 유비군의 북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에 익숙한 여러분은 놀라셨을 거예요. 나관중의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유표에게 조조가 원소와 그의 무리들을 정벌하기 위한 관도전쟁으로 수도를 빈틈을 타서 조조를 공격하자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유표가 이를 듣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진실은 유표가 유비를 선봉으로 보내서 조조를 공격한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유표는 유비를 시켜서 북벌을 시킵니다. 유비는 순조롭게 조조의 수도였던 허창 인근까지 도착하게 돼요. 당시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와 승리한 뒤에 원소의 잔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는데 하우돈과 이전을 보내서 유비군을 막게 하죠. 양 군은 방망파에서 대치했는데요. 유비는 소수의 노약병과 부상병을 내세워서 전투를 벌린 뒤에 고의로 패하게 돼요. 그 후에 자신의 군영에 불을 질러버려요. 적을 유인한 거죠. 그리고 유비는 이렇게 해서 유인된 하우돈의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성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방망파 전투의 주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표가 왜 유비를 이용해서 조조군을 치려고 했을까? 과연 유표는 유비의 승리를 원했을까요? 당시의 정황들을 보면 유표는 형주에서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표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처한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야 합니다. 유표는 비록 형주에서 20년간 있었지만 병권이 없었어요. 형주 군대를 실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채모와 장윤으로 현지에 있는 호족이었어요. 근데 유표는 유비를 이용해서 이들로부터의 병권을 획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비한테는 명분이 있거든요. 즉 유비는 황숙을 자처하고 있었고 의대족, 즉 황제가 천하의 제후들에게 조조를 치라고 하는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표는 유비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조조군을 격파한다면 자신도 전군을 이끌고 조조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병권을 호족한테 받고자 계획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유비가 전투에서 진다면 그가 경계했던 유비의 힘과 명성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떠신가요?
유표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 같지 않으신가요? 유비는 이렇게 유표에게 이용만 당할 위치에 처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이와 같은 명령을 접하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원군도 없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출병을 결정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그의 전략은 크건 작건 무조건 조조군을 이기자는 것이 첫 번째였고, 일단 이기고 나서 바로 철군하자 하는 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인책으로 하우돈의 군대를 유인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머쥔 뒤에 바로 군대를 빼서 철수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수천밖에 안 되는 군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바로 철군하자 유표의 병권을 되찾고자 하는 계획은 바로 무산되고 만 거예요. 유비가 바로 철군시키니까 유표가 병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무산되고 말았죠. 하지만 유비는 이 작은 승리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유비는 이전에 원소한테 건의를 해서 유표하고 연합해서 남북에서 조조를 협공하겠다는 명분으로 형주에 오게 돼요. 비록 원소는 없지만 현재 원소의 아들 원상 등은 조조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는 이 협공을 실제 담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유비의 방망파 전투는 유비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둘째, 유비의 군사의 상당수는 원소가 그한테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이 군사들은 유비가 유표에게 간 이유를 알고 있었고, 유비가 계속 남방에 머무르는 것을 좀 불만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이것은 유비를 불안하게 하는 한 요소였을 텐데, 이 전투를 통해서 유비가 북방 전투에 나도 의지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불안 요소들을 일소시키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이 전투를 통해서 유비는 형주를 지킬 수 있는 인물로 형주 내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형주 사람들은 유비의 인물됨과 실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런데 이런 유비가 그토록 대단했던 조조군을 대상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의 전투의 승리는 향후의 적벽대전 때에 오와 연합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어요. 반면에 유표는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유표의 원래 목적은 유비를 약화시키고 형주 호족한테서부터 병권을 획득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전투로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비의 명성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